미스케토닉 의대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후 내전이 한창인 남미의 페루에서 허버트와 댄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전시 상황은 전혀 좋지 않게 흘러가는 중이었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군인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댄. 하지만 허버트에겐 오히려 이곳이 천국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언제 어디서나 신선한 시체들이 넘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그의 실험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최전방까지 밀리게 되고 둘은 도망치듯 피신하게 됩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한 경험을 살려 미스케토닉 의대에 취업한 둘. 댄은 이곳에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를 자신의 실험체로 보는 허버트와는 성향이 맞지 않아 여전히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허버트는 가끔씩 부검실로 몰래 들어옵니다. 왜냐면 시신들의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이죠. 물론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생 실험을 위한 것이고요. 그의 실험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아예 신체의 일부만 살려내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그럴수록 댄은 이 실험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결국 그를 떠나겠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버트는 빼돌린 매건의 심장을 보여주며 댄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협조하게 만들죠. 한편 부검실의 담당 의사 그레이브스 박사에게 어느 날 레슬리 경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학살 사건이 8개월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힐 박사의 머리가 전혀 썩지 않은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죠. 즉, 이 사건에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을 쫓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댄과 허버트를 의심하고 있기도 한 사람이죠. 그리고 허버트가 신체 조각을 이어붙인 괴물을 소생시킨 밤, 레슬리는 그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호러 영화에는 한 가지 사소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어떤 볼거리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대부분의 영화에 적용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호러 영화의 경우 뒤로 갈수록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더 끔찍한지 경쟁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죠. 좀비호 2의 경우도 아쉽게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편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도전이라는 부분이 존재했다면 2편의 경우 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테마가 깔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 대한 오마주가 영화에 은은하게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영화의 원제부터 오마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크리처가 존재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비주얼만 따지고 봤을 때는 1편을 능가하죠. 손가락과 눈알이 달린 기괴한 크리처를 시작으로 개의 몸에 사람의 손을 붙인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1편보다 고어씬의 강도 역시 훨씬 세졌습니다. 1편이 예산에 맞게 최대한 고어씬을 절제한 느낌이라면 2편의 경우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간 티가 확연히 보여요. 특히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줄 표현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선 요즘 영화 부럽지 않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개인적으로 CG보다는 특수분장을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부분은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허버트의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기괴한 시체들과 허버트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힐 박사의 등장 등등. 영화는 1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편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BGM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배경이 되는 영안실이나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맴도는 허버트와 댄의 집 등등에서 1편의 흔적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어서 1편보다는 훨씬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이 영화에는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스토리와 캐릭터예요. 분명 생각 없이 보기엔 좋은 영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1편에 비하면 심각한 허점을 드러냅니다. 1편의 경우 진행이 상당히 빠른 편이기도 하고 스노우볼 효과를 연상하게 하는 진행으로 인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전개를 예측하기 힘든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스토리가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원래 좀비오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는 허버트입니다. 스토리의 중심이 시종일관, 타인에겐 무관심하고 신경질적이며 오로지 실험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에서 전개 내내 갈피를 못 잡는 댄으로 옮겨갔어요. 초반에는 아직 죽은 매건을 잊지 못했구나 싶다가도 글로리아라는 환자에게 마음이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페루에서 만난 프란체스카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되살아난 매건이 그녀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곧바로 손바닥 뒤집듯 매건을 괴물이라고 비난하죠.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스토리의 감정선이 댄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생각만 들어요. 사실 영화 전개 자체도 1편에 비해 긴장감이 줄어든 상태에서 캐릭터까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으니 스토리가 난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개가 굉장히 지루해요. 1편이 뒤로 갈수록 점점 난장판이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이번 영화는 후반부 진입 전까지는 그냥 지루한 영화예요. 중간중간 특수 분장이 그나마 좀 볼만하긴 하지만요. 1편 최대의 빌런이었던 힐 박사는 이 영화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허버트와 댄을 추적하는 레슬리 경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이 캐릭터는 비중의 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계속 허버트와 댄을 의심하기는 하지만 힐 박사의 활약과 포스에 비하면 상당히 밋밋한 느낌입니다. 그냥 다른 영화처럼 주인공들을 추적하다가 영화 전개에 떠밀려서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건 아마도 감독인 브라이언 유즈나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이 감독의 역량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독을 맡은 영화들에서 비주얼적 부분에 집착하는 걸 보면 이번 영화도 자신의 성향대로 무리하게 밀고 나간 느낌이에요. 기괴한 크리처를 보는 재미가 아니라면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를 영화였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